요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 요즘엔 보통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맨 왼쪽 하단이나 그냥 하단에 보시면 이용 약관이 보통 있고 바로 옆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리 방침 가이드라인에서는 1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보 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보충사항 처리 부서 명칭 등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동 수집 장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과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처리하고 접수하는 부서,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에 관한 구제 방법, 가명 정보 처리 시 그에 관련된 사항,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추가적인 이용 제공과 관련된 판단 기준,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기로 정한 사항, 이렇게 1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서문이 들어가겠죠. 우리는 뭐 무슨 법에 따라서 뭐 주식회사 한이라는 데서는 무슨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수집함에 있어서 뭐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서문을 쓰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쓰게 될 겁니다. 개인정보를 나는 왜 수집하냐, 요거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그리고 재화 서비스 제공, 뭐 보충 민원 처리 뭐 등등 이런 거를 이제 목적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갈 내용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처리와 보유 기간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보유 기간은 어떻게 쓰냐, 이게 기본적으로는 보유 기간이 개인정보는 가장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삭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바로 즉시 뭐 사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또는 회원 관리 목적으로 이걸 수집했으면 탈퇴 시 즉시 삭제,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이걸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법상 보유 기간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표시 광고에 관한 것들은 6개월, 그리고 내가 계약을 하고 또는 뭐 환불해서 청약 철회를 하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기록 같은 건 3년을 무조건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카메라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취소를 했는데 대금이 청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2년 반 뒤에 알았어요. 그러면 난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라고 소송을 하려면 이제 이거 이상하다, 나는 뭐 배송받지 못했는데 그 금액은 지급이 됐고 뭐 그 물건은 못 받았다 뭐 등등을 이제 주장을 하면 저쪽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항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또 소송도 가능하고, 아니면 환불 절차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5년을 보관을 해야 된다. 그거 주의를 해두시고, 그리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비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에 문제가 있으면 요거는 1년 동안 이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비법이 뭔가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제 도감청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그 통신비밀보호법이 예외적으로 뭐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 도청이나 감청을 허용하는 조항들도 있어요. 위치 추적도 할 수 있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영장이 전제가 되죠. 뭐 그런 것의 경우에는 1년, 그때 이제 대비해서 1년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죠. 구독, 좋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그 제3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정보를 제3자 누구누구한테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용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개인정보 제공하고 위탁이 뭔지를 아셔야
위탁에 넣을 내용하고 제공에 대한 내용하고 제공란에 넣을 내용을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용자로부터. 근데 위탁할 때는 그냥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그걸 넣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공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마트에서 경품 행사에 응모를 했어요. 하고서는 뭐 개인정보 적잖아요. 경품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걸 동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문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동의 체크를 딱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제공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개인정보를 제가 마트에다가 주고 마트는 이 개인정보를 다시 카드 회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인정보를 쓰는 주체는 카드 회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카드 회사에서 어떤 홍보 목적의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이용자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홍보하거나 전화하려고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이런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공을 받은 사람인, 받은 회사인 카드 회사가 홍보용으로 쓰려고 받은 거죠. 네. 요때는 법률적으로 제공이라고 봐요. 근데 위탁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N땡사 쇼핑몰에서 주문했어요. 네이버로 얘기하시죠. 샀는데 요거를 정보를 입력을 하면 위탁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택배사에 정보를 보내야 돼요. 택배사에 근데 정보를 줘야지 그 택배사가 나한테 물건을 발송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내가 물건 발송을 위탁을 택배사에게 했기 때문에 택배사의 업무가 아니라 발송 주체의 업무인 거죠. 그때는 업무 위탁과 함께 개인정보가 같이 이전이 되는데 이때는 위탁이라고 해요. 제공이 아니라요. 요거를 이제 잘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사업자분들은 꼭 구별해서 쓰시고, 근데 이제 제공을 할 때는 그래서 어떤 거를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동의를 받으셔야 되냐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제3자가 그걸 쓸 건지 분명히 이제 명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 또 뭘 제공하는지 뭐 성명, 뭐 생년월일, 주소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성명하고 뭐 이메일 주소만 제공하는지 이렇게 딱 그 항목까지도 명시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제공받는 예를 들면 아까 제 예시에서 카드 회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걸 보유하는지까지 쫙 이렇게 나열해서 그거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딱 쓰고 그걸 동의를 또 받는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뭔가 정리를 하자면 제공이라는 거는 그 개인정보를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입장이라면은 맞아. 위탁이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 너한테 이거 좀 해라 하면서 턱 던지는. 그렇죠. 너 이거 좀 해. 네, 하청. 맞아요. 네, 하청의 느낌이네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잘 정리하시네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구별을 해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3자에게 제공을 했을 때는 받은 제3자가 또 자기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탁을 시키면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제3자한테 그 개인정보 좀 처리를 해줘 라고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제3자에게 야, 너 개인정보 좀 잘 관리해 라고 우리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구별을 해두시고 우선은 그거를 각각을 따로 항목을 정해서 처리 방침에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개인정보를 또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짬 처리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정보 위탁과 관련된 항목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뭐뭐를 써야 되냐면 위탁 받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일을 시키는 걸 누구한테 시키냐, 그 회사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어떤 업무를 시킬 거냐 그 업무 내용을 시키는 거 기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객 상담, 뭐 전화 응대, 뭐 콜센터 업무 뭐 등등 이렇게 쓰는 거고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각각 그렇게 기재를 하고,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재위탁이 일반적으로 금지를 하거든요. 재위탁 금지의 경우에는 금지 사항을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탁을 받은 업체 수탁자라고 하는데 그 수탁자 역시도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한다라는 거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냐면 제일 많이 이제 예시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개인정보 처리자인 뭐 주식회사 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서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의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문서에 명시하고 개인정보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읽어보시면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사업자분들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 처리할 때 그거를 내가 콜센터 업무를 제 외주업체에 위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안 쓰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이제 써야 되는 부분들을 누락해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5번째죠. 벌써 5번째밖에 안 됐는데 시간을 많이 간 것 같아요.